안녕하세요.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가 있는 게 참 이렇게 뭔가 가능성이 없으면 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네, 물론 상당히 중요한 고민입니다. 사실 인생이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능사는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이나 그러한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.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은 좀 끝까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. 저하고 나이 차이 상당히 많이 나는 친구고요. 근데 이 친구가 참고로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온 학교가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학교를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초중고 때 잘해서 이 학교를 진학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무슨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전형으로 그 학교를 입학을 했대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1, 2학년 때는 학업을 따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저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줘서 학점도 상당히 잘 받았고 나름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불리우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이 친구는 원래 재무 이런 쪽을 좀 전공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그 학교가 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으로 재무를 뽑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경제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. 참고로 그 학교는 지금은 일반 대학원에서도 재무 전공을 뽑고 있습니다. 경영학과에서. 근데 당시에는 뭔가 이게 좀 학제가 중간에 바뀌어갖고 MBA 과정만 있었던 좀 그렇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.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나오고 학업 능력이 좀 다소 부족한 편이었는데 특히 수학 이런 쪽이 좀 부족했어요. 그런데 경제학과를 진학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됐느냐? 갔더니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공부는 재밌었대요.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막 못 따라가고 까이고 이랬대요.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벌어진 게 뭐냐? 이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종합시험 내지는 논문 자격시험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종의 졸업시험 같은 거를 통과해야 됩니다. 전공 과목 한 두 과목, 세 과목 정도를. 그런데 경제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합격을 해야 이제 논문 쓸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두 번인가 세 번을 떨어졌대요. 그래서 두 번을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었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재시험을 쳐서 두 번째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세 번째까지 시험 보는 친구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많이 학업적으로 좀 열악하고 좀 잘 못 따라갔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만에 붙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나갔고 그 학교의 교수진들이 이 친구가 인사를 안 받아줄 정도로 너무 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지도교수를 못 구했어요. 왜냐면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교수도 얘를 지도교수를 안 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세 번 만에 그 미시경제학 종합시험에도 통과를 하고 그리고 결국 마음씨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5학기 만에 석사를 졸업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?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 없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석사를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. 당시에 그 친구는 모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. 저를 찾아왔어요. 박사과정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공부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으니까.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어요. 지금 네가 석사를 한 곳보다 조금 낮은 랭킹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. 그리고 굳이 경제학을 안 해도 된다. 경영학과 가서 재무 전공으로 박사를 하는 것도 괜찮고 회계 전공으로 박사를 하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이 상위권 학교에 집착 안 해도 되고 경제학을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줬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저의 조언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석사를 받은 그 학교를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놀랍게도 그렇게 학업 능력이 부족하고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한테 많이 까였던 친구가 4년 반 만에 보통 이제 박사과정을 어느 과든지 한 5년 정도는 해야 박사학위 받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. 근데 참고로 이 친구가 4년 반인가 4년 만에 박사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학교의 연구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쓰셨던 그 대학 교과서라고 하는 대학 교재도 이 친구가 개정판 작업으로 참여해서 현재는 공저자로도 올라 있습니다.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사실 저는 이 친구가 박사 못 받을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너무 가능성 없는 것에 뛰어드는 것 같아갖고
제가 응원을 많이 해줬지만 내심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. 그런데 정말 이 친구는 그걸 다 이겨냈어요.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, 그 친구는 의지가 강해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사실 이 친구가 의지가 엄청 강했던 친구도 아니고요. 집안 환경이 좋았던 친구도 아니고요. 머리가 좋았던 친구도 아닙니다. 그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좋아하는 공부,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, 그걸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그래서 그 친구는 35이 되기 전에, 제가 알기로 33인가 34세 박사학위를 결국 받게 됩니다.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길을 걸을지는 모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모릅니다. 또 반대로 이 친구가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가 뭐 잘했다 못했다,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 말라, 그 얘기 아닙니다. 때로는 그냥 무식하게 끝까지,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속된 말로 막 까이든 그러더라도 좀 끝까지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? 요즘은 다들 너무 계산기를 빨리 두드려요. 너무 빨리 포기해요. 그런데 이거는 또 때로는 또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인생은 모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조금 시간을 더 걸리더라도 좀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고,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이거보다는 좀 가능성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좀 여러분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면 때로는 우직하게 끝까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